네, 오늘 새벽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기습 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다가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북한의 무력 도발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월북 사건으로 북미 대화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쏠립니다. 자세한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오늘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ICBM을 발사했는데 이런 도발 패턴 예상했던 부분인지 또 재원이 밝혀졌습니까? 네, 화성 18형을 일주일 전에 발사했죠. 네. 그때는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나토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을 때고요.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ARF 외무부 장관 회의가 있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나토 정상회의와 ARF 외교장관 회의 때 이 북한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화성 18형을 개량형을 발사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5월 31일 날 북한이 발사한 군사 정찰 위성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보도에도 나갔습니다만 NCG 회의도 있었잖아요. 예. 그 NCG 회의에 맞춰서 또 부산에는 정말 뭐 42년 만에 SSBN이라고 하는 그 전략 잠수함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북한이 도발하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오늘 낮에 정도 이렇게 도발할 걸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새벽에 3시 뭐 35분, 46분 그렇게 해서 각각 2발을 발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원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게 이제 KN 23 계열이 아니겠느냐. KN-23은 한 발씩 쏘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그러고요. KN-24는 북한판 에이테킴스라고 그러죠. 그것은 이제 2발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예. KN-25는 이제 방사포 600mm짜리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날아간 거리나 고도나 이런 거를 볼 때는 KN-23이나 24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보죠. 알겠습니다. 도발 배경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은 네. 아무래도 발사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뭐 몇 개가 있긴 하지만 네. 가장 큰 게 한미 핵협의 그룹을 개최하고 나서거든요. 이와 네. 관련해서 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관련 담화를 내놓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실장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김여정이가 이제 우리가 NCG 회의는 18일 날 했고요. 예. 김여정이가 담화를 내놓은 것은 17일 날 하루 전에 담화를 내놨는데 한미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면 할수록 이 미북 간의 회담 탁이라고 자기네들은 얘기하는데 테이블에서 더 멀어진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예정이 뭐 돼 있었던 그런 도발이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그렇게 담화를 이제 뭐 위임을 받아서 발표를 했는데 한국에서 NCG 회의도 하고 또 그렇게 부산에서 그런 뭐 전략 잠수함이 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밀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강대강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이 부산에 와 있거든요. 네네. 이를 거리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네. 이를 겨냥한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제 사거리가 이제 한 550km 정도 되고 예. 고도는 한 50km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KN-24나 23이나 24 계열인데 그게 지금 이제 발사를 동해상으로 했는데 550km를 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남쪽을 향해서 딱 돌리면은 어디가 그 사거리에 해당이 되느냐 하면 바로 부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부산에 이제 SSBN이 정박 중이잖아요. 켄터키함이.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고려해서 자기네들이 시험 발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북한은 뭐 올해 2월 달에도 방사포 같은 것을 쏘면서 방사포가 각각 청주 비행장과 그리고 군산 비행장. 청주 비행장은 우리 이제 F-35가 있는 네. 거고요. 그 군산 비행장은 이제 미군 비행장이니까 그걸 계산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사거리를 해가지고 연습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부산에 정박한 SSBN
그 켄터키함을 대상으로 해서 연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북한 요즘에 좀 보면은 주기적으로 좀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일각에서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네. 워낙 중요한 일정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 도발 가능성도 당연히 있겠죠. 그럼요. 지금 이제 남아 있는 일정들이 지금 7월 달 같은 경우는 네. 제일 빠른 것이 7월 27일 날 우리가 얘기하는 정전 협정일이고 북한으로 보면 이제 성전 기념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게 있고 이제 8월 달로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인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한미 연합 훈련이 계획이 돼 있고 UFS죠. 네. 그러니까 또 북한은 우리 봄에 우리가 UFS 훈련할 때 북한이 대응했던 그걸 보면 그때는 아주 뭐 본격적으로 북한이 대응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마 7월 27일 전후해서 네.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본격적으로 북한이 도발하는 패턴을 보여줄 거라고 저는 봐요. 예.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월북을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네. 어떤 인물인지 밝혀졌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킹이라고 하는 이등병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우리 이제 주한미군에 있는 병사인데 작년에 이제 아마 거기 여기 서울에 아주 그 젊은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노는 곳이죠. 거기서 이제 아마 폭행 사건이 있었던 것 예.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폭행 사건이 있다 보니까 이제 경찰차가 가지 않겠어요. 경찰차가 가니까 그 순찰차를 이제 막 발로 차고 그러다 보니까 한쪽은 폭행이 있고 한쪽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송계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약식 재판 비슷하게 받고 구금도 되고 그랬단 말이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주한미군에서도 이 병사를 본국으로 좀 송환해야 되겠다는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서 자기네들 이제 뭐 간다고 해서 우리처럼 인천공항이나 이걸 이용하지 않거든요. 예. 네. 자기네들 그 공항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출발시키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마 여기 그 판문점 견학 거기를 이제 가겠다고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의문들이 있죠. 어떻게 해서 본국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 그 병사가 비행장에서 나와서 거기에 합류할 수 있었는가? 그 합류할 때 그러면 아무도 몰랐는가? 네. 그 가이드는 그 뭐 하고 있었는가? 그 명단이요. 이게 아마 판문점을 구경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거 미리 다 해가지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신원 파악까지 다 해요. 한국인들. 신원 파악 다 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 인원들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 견학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 견학도 이제 한꺼번에 많이 하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화, 수, 금, 토 일주일에 4번. 한 번 할 때마다 40명으로 인원도 딱 제한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화요일이잖아요. 견학하는 날이죠. 누가 했느냐? 주한미군들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도 거기에 이제 같이 이제 가게 된 거죠. 같이 가게 됐는데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있었겠죠. 이 친구 입장에서도. 그래서 여러 가지 심적 변화가 있어서 월북하지 않았는가 네. 이렇게 봅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은 이 미군이 큰 소리로 웃다가 건물 네. 사이로 뛰어갔다 이런 증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JSA 경계가 허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과거에도 이런 일이 좀 있었어요. 뭐 JSA 경계가 허술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 우리가 그 9.19 군사 합의를 하고 난 뒤에 남북한 간에 JSA에서 합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판문점을 보면 판문점에 항상 그 지붕이 파란 그 건물들을 보잖아요. 예. 그게 기억나세요? 예. 그래서 우리 그 남북한 정상회담 할 때 김정은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파란 지붕과 지붕 사이로 넘어오고 네. 가고 한 거. 그리고 이제 누굽니까? 미국 대통령이 왔을 때, 미국 대통령 트럼프 왔을 때도 거기 잠시 갔잖아요. 예. 가가지고 만났을 때도 그때도 이제 거기 사이를 갔는데,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어떻게 그 남북한 사이에 합의를 했냐면 무장을 하지 말자. 그래서 무장을 그전에는 보면은 우리 병사들도 그렇고 북한 장병들도 그렇고 여기 뭐 선글라스 쓰고 여기 권총을 항상 차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권총 안 차요. 권총이 없어요. 네. 근데 대신에 이제 다른 데서는 이제 그 일반 개인 학위들은 갖고 있지만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총이 없거든요. 유심히 아마 보신 분들은 권총 없는 걸 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그 미군 병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여러 가지로 여기서 구금되기도 하고 처벌도 받고 벌금도 내고 그랬는데 다시 이게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추가적인 처벌도 받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려니 차라리 그냥 어떤 딴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마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도 질문하신 것처럼 아니 거기에 가이드들하고 한 40명 앉아 있는데 거기서 왜 껄껄거리고 웃고 그랬겠어요. 자기 목적을 실현할 그런 순간이 다가왔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마 내리자마자 그냥 바로 뛰어서 거기에 건물과 건물 사이 중앙을 해서 이제 지나갔는데 가이드들도 막을 시간도 없고 그리고 이제 거기 지키고 있는 병사들도 막을 시간이 없는 거죠. 네. 더더군다나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민간인들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신경을 쓰겠죠. 다 신원 조회도 하고 하지만 혹시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수없는 거기 있는 장병들이 시뮬레이션을 해요. 네. 실제 훈련도 합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미군 장병이잖아요. 그 미군 장병이 북한 쪽으로 가리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사건으로 일어난 겁니다. 예. 현재 미국이 북한과 접촉 중이거든요. 네네. 이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 측 카운터파트들과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카운터파트는 그러면 어디가 되는 겁니까? 정전협정에 지금 유엔사가 있고 그다음에 한미연합사가 있잖아요. 한미연합사는 정규전을 이제 담당하는 거고요. 물론 평시작동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대신에 이제 정전 관리 업무는 누가 담당하느냐면 유엔사가 담당을 해요. 그러면 판문점 지역 일대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누가 담당을 하느냐? 유엔사 책임이에요. 유엔사가 이걸 담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제 유엔사를 그 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한미가 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접촉을 하게 되면은 미군이 넘어갔기 때문에 뭐 접촉의 당사자는 유엔사 산하의 어떤 이제 군인들이 먼저 접촉을 이제 북한하고 북한 군 쪽으로 넘어가서 북한 군에서 구금을 이제 최초에 했을 거니까 접촉을 하게 될 거고요. 북한이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통상은 이제 뭐 북한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올 때도 그것이 판문점이든 또 DMZ든 또는 뭐 해상을 통해서 넘어오면 조사를 하거든요. 네. 조사가 이제 뭐 짧게는 뭐 한 2, 3주 길게는 뭐 한두 달 이렇게도 걸려요. 그래서 그 조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우리 쪽으로 넘어올 때 기순할 의사가 있었는지 그걸 확인하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북한 쪽으로 간 미군도 네. 아마 그 과정들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거쳐져서 북한 스스로가 판단할 때 이 친구가 정말로 기순하고 싶어서 온 거다. 그렇지 않으면 실수로 온 거다. 거기에 대한 이제 명확한 이제 의견을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협상이 이루어지거나 뭐 하게 될 텐데 아마 처음에는 군과 군 사이에서 접촉이 있다가 점점 이것이 이제 결국은 외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미국 쪽에서는 이제 국무부가 나서게 되고 북한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외무성이 나설 가능성이 많지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